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다가 지난번에 낙선한 신상진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검찰도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외면하는 검찰과 이 권력이 여러분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21세기 2022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돼 있다는 게 여러분 화나시죠? 네. 저는 소개받은 신상진입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정치를 1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에 낙선을 그때도 또 했었습니다. 13, 14년도에 대장동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엄청난 이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설계자 이재명 시장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전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참 여러분 제가 참 자괴감과 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보니까 대장동이 여러분 제가 이재명하고 90년대 성남 시민모임이라고 시민단체를 같이 만들어서 정말 같이 함께 여러가지 지역 현안들 가지고 의논하고 또 싸울 건 싸우고 정의를 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긴 했었습니다. 근데 대장동에 석유관공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유소 탱크를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을 만들어서 대장동 가서 함께 사실은 싸우고 또 그 석유관공사가 들어오는 저유소 탱크 들어오는 부지에 무궁화 묘목을 심으면서 저지운동을 90년대에 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으로 일단 이제 또 물러났지만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대장동을 깊이 잘 안 것 같아요. 우리 일 끝나면 투쟁하고 시위하면 나중에 대장동에서 삼겹살 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구워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소주도 한잔하고. 근데 이재명은 남다른 부동산에 대단한 밝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장동에 뭔가 필이 꽂혔는지 시장이 되고 나서 대장동에 그걸 설계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준 엄청난 일을 거기서 벌릴 줄은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뒤에 또 발언 순서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만배 화천대유 김만배가 구속되어 있는 김만배가 얘기하는 그분 그 사람은 그분이지만 저희들은 그 사람을 그 인간 이렇게 한번 부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인간이 그 새끼! 김만배가 이야기하는 그 인간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인정했던 설계자 이재명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 정권이었으면 그러한 사람을 벌써 감옥에 넣어도 10번은 더 넣었을 거예요. 100번, 1000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에 5천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연일 TV를 장식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부 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을 다 얻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문사모 전국 회장 되시는 아까 앞서서 발언하셨던 김석준 회장님 오죽하면 그 김 대표님도 이렇게 이재명의 이 대장동 특검에 시민 발언대에 올라오셨겠습니까?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 몸통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겠다고 돌아다니는 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어찌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졌는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장동의 게이트의 비리 특혜 비리의 핵심 몸통이 왜 이재명인가?
이걸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대엽 시장 때 대장동이 128만 제곱미터로 해서 공영 개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LH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시장 되고서 92만 제곱미터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지구 지정을. 그것은 왜 그랬냐? 10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100만 제곱미터 이하 92만 제곱미터로 한 이유는 성남시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13년도 2월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때 새누리당 시의원 3사람을 매수해서 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의회 의장했던 사람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언론을 이렇게 도배했었는데 검찰에서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꼭 기억해 뒀다가 이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을 SPC그룹 만들면서 주주를 50% 플러스 한 주, 그래서 어쨌든 대주주가 되면서 그 원주민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완전 헐값으로 수용하면서 원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그러한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관주도,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면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대주주가 행사를 못했느냐? 여러분 사업정관, 성남의 뜰 사업정관을 보면 사업 주주협약의 정관을 보면 이사를 3명 딱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중에 3분의 1, 1명입니다. 하나은행 1명, 화천대유 1명. 그러고서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과반으로 모든 의사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 과반이 안 되죠. 민간 마음대로 하는 성남관 도시개발공사 끌려다니는 그러한 구조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2019년도 9월 달에 정관 개정을 그때까지 3차례 했는데 은수미 시장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하면서 성남시에 공무원들 몇 사람들 자기 측근들을 경기도로 몇백 명 끌고 가면서도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은수미 시장 체제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주주협약, 사업협약 이런 거를 변경 안 하고 그대로 가면서 이 사태가 더욱 심화된 이런 상태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822억 딱 캡을 씌워서 더 이상 수익이 나도 성남 시민한테 가져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성남의 막대한 민간 수익이 1조 원대가 되도록 만든 설계자, 여러분 누굽니까? 그 설계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배명천지의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을 못하고 만약에 3월 9일날 그 이재명 씨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으로서 하는 이야기 이전에 성남 시민의 36년을 살아온 성남 시민으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이재명 시장이 90년대 저하고 시민운동하면서 파크뷰 용도 변경, 특혜 용도 변경이라 하면서 당시 김병량 시장하고 엄청난 싸움을 한 그 당사자가 본인은 거기에 100배 이상의 엄청난 특혜 비리 의혹에 몸통이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돼서는 안 되겠죠?
당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생각해야 될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호수 검찰총장, 제가 그것을 자료를 해서 밝혀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지청장을 그때 2010년도가 했었습니다. 11년도인가. 근데 지청장이 아니라 차장검사를 했어요. 제가 아는데 그 김호수 씨가 변호사하고 뭐 할 때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해가지고 수임을 2건 하고, 그러면서 성남시청이 왜 대장동 사태가 9월달에 밝혀지면서 왜 성남시를 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나, 당연한 것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시 고문 변호사를 했어요. 수임료도 받고. 그러니까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래서 한 달이 더 지나서 성남시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시장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검찰입니까? 대한민국 검찰 총수가 그렇게 검찰의 이러한 수사를, 정의를 세워야 될 검찰의 모든 수사를 무력화시킨 그 당사자 김호수 검찰총장 당장 물러나두셨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중에 감옥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감옥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이 시장실에 압수수색을 와가지고 20명 넘게 와가지고 딱 4명이 시장실 압수수색하고 나머지 20명은 그 옆에 회의실 가서 다리 책상에 올리고 의자 뒤로 적기고 낮잠 자고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이랬다는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대한민국 우리 시민 여러분이 깨어있고, 우리 모동이 성남일보 우리 대표님 65일째 이 자리에서 이 추운데 영하 10도가 넘는 이 추운 야탐역 광장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워주시는 모동이 대표님과 또 함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국민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약간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3월 9일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찰 각성하고 특검 꼭 저희가 촉구해서 만들어서 특검을 이걸 특검 안 하면 언제 특검합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우리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반드시 밝혀야 되고, 거기에 몸통이 누군지 꼭 밝혀내서 이날의 정의를 세우는데 우리 계속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진실투쟁을 위해서, 진실규명투쟁을 위해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정당도 없고 여기에는 누구도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